자, 올림포스 이제 14강입니다. 자, 올림포스 14강 1번부터 보겠습니다. 올림포스 14강 1번. 언어에 관련된 글이고요. 언어는 가소성, 즉 인간의 발명에 반영해서 수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첫 번째 문장 주제문 보시면 되겠습니다. Dictionary definitions, 사전적 정의는 끊임없이 수동태 수정되어집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keep up with. 목적입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즉 따라잡기 위해서. 우리의 changing uses and knowledge. 우리의 변화하는 사용법이나 지식, 이것들을 따라잡기 위해, 즉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언어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주제문입니다. 지문 전체에 대한 주제를 한 문장, 첫 번째 문장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로먼 타임즈, 로마 시대의 아딕츠 하고 뒤에 예시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우선은 첫 번째 예시가 이렇게 아딕츠에 대한 예시가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 예시가 허즈번드에 대한 예시, 그 다음에 가이, 이렇게 예시가 이렇게 총 세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뒤에 짜잘한 예시도 나오긴 해요. 뭐 슬랭에서 배드, 쿨, 위키드 이렇게 추가적인 예시도 나오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에서 이제 주제에 대한 한 번 더 강조, 이렇게 지문 구성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올라가서 로마 시대에서 에딕치란 단어는 were people,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대요. 주격 관계사. 어떤 사람들이냐면 pay their debt, 그들의 빚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병렬 구조네요. give themselves, 그들 자신을 뭐로서? 노예로서. 누구에게? 채무자, 즉 빚을 내가 갚아야 되는 채권자가 되겠죠. 지금 채무자는 이제 빚을 진 사람이고, 채권자에게 노예로서 그들 자신을 준다. 즉 빚을 다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된 사람이 되겠죠. 그러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addict, 즉 그 당시에 어원이죠. 의미. 근데 그 단어는 eventually, 결국에 자, came to be associated with. 자, come to 동사원이요. 무엇이 되다라고 볼 거고, 뒤에 이제 be associated with, 무엇과 관련 연관되다. 주력 dependency, 약물 의존. 약물 의존과 연관이 되어지게 됐습니다. come to 동사원형 뭐뭐하게 되다. 즉 무슨 말이냐면 one becomes a slave to one's addiction. 노예가 되는 걸 얘기한대요. 그 사람의 중독에 대한. 이렇게 의미가 확장이 되고 변화가 되었죠. The word husband, 두 번째 예시입니다. husband라는 그 단어는 원래 refer to, 언급하다, 말하다, 가리키다. to 뒤에는 동사 원형이 아니에요. 이렇게 전치사기 때문에 동명사가 와야 돼요. home owner, 집을 가진 사람, 집을 가지고 있는 주택 소유자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그것은 즉 이때 있은 husband가 되겠죠. husband는 have to do with가 관련이 있다라는 뜻인데 nothing이니까 관련이 없습니다. being married, 결혼하게 되어졌다, 즉 결혼했다라는 말과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because owning your own property, 당신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동명사 주어, 즉 한마디로 내용상 집이 있다라는 것은 made it more likely you'd find a mate. 자, 여기서는 가목적어가 나왔죠. 집을 소유하고 있다, 재산이 있다라는 것은 가목적어, 목적격 more likely, 그 다음에
요만큼이 목적어, 진목적어 되겠죠. 이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져 있는 구조고. 다시 여러분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좀 더 가능성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짝을, 배우자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더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 단어는 결국에 또다시 나왔네요. come to 동사원이요. 의미하게 되어졌어요. 메일, 남성인데 어떤 남성? 완료 수동태, 주격관계사고 결혼하게 된 그러한 남성을 가리키는 의미로 바뀌어졌죠. On November 5th, 1605년 11월 5일에 가이 페이크스 자, 이 사람은 try to blow up, try to 부정사 뭐뭐 하려고 하다. 그다음에 blow up 폭파시키다. 영국의 플라이먼트 의회를 폭파시키려고 해서 그는 was captured 잡혔고 그다음에 put to death 사형에 처하게 됐는데 로열리스트 burned his effigy. 로열리스트들이 burned 태웠어요. 그의 effigy 인형을 즉 그 사람과 닮게 만든 인형을. 그랬을 때 주격 관계사 미안해요. 목적격 관계사 그들은 이름을 붙였죠. 가이라고 했던 그 인형. Centuries later, 수세기가 지나서 the word 그 단어 가이라는 단어는 lost its negative connotation and a musical named Guys and Dolls. 저기 end에서 문장 끝났네요. 뒤에 다시 새로운 문장 시작이고 그 단어는 lost 그것의 부정적인 함축적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Guys and Dolls라고 불리워지는 뮤지컬이 ran on 상영되어졌어요. 브로드웨이에서. In American slang 미국 속어에서 bad는 good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cool은 great를 의미하기도 하며 wicked는 excellent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bad와 good, cool과 great, wicked와 excellent는 다 서로 반대되는 의미가 있죠. 하지만 저렇게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즉 의미가 바뀔 수 있다.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라는 예시로 끝났고 마지막 문장 보시면 만약 당신이 could transport yourself 100 years into the future 당신이 transport 이동시키다 당신 자신을 100년쯤 뒤로 미래에 그러면 당신은 아마도 find yourself confused find 오형식 나왔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자신이 혼란스럽게 되었다. 혼란스러워한다는 걸 알 수도 있을 거예요. 뭐에 의해서? 당신의 Great Grandchildren's Speech, 즉 증손자가 됐습니다. 증손자의 말하기에 의해서. 왜냐하면 언어 그 자체는 제기대명사 강조용법 생략하는 그것은 ever change 계속 끊임없이 변화하는 반영이기 때문이래요. 뭐에? 인간의 발명에. 그래서 인간의 발명, 즉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들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언어 또한 바뀔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번으로 가볼게요. 자, 2번에서는 이제 손짓, 제스처, 손짓의 중요성,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금방 이해가 되는 내용이기도 해요. 우리가 얘기할 때 보통 손짓, 물론 손짓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표정도 어떤 몸의 움직임도 필요하긴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여기서 이제 손짓이 말하기에 의도 또 말하는 사고의 과정을 앞서서 선도 이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문장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in error 잘못
말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허투고 되돌아가기 위해서 뭐 하려고?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 이때 이 시간에 기는 건 오류가 있는 무언가가 되겠죠. 그러려고 했을 때 우리는 stop gesturing, stop ing, 무엇을 멈추다. 손짓하는 걸 멈춘대요. A couple of hundred milliseconds. A couple of hundred milliseconds. 밀리세컨드가 1000분의 1초, 즉 0.001초니까 수백 밀리세컨드. 뭐 앞서서 우리가 말하기에 앞서서 말하는 것을 멈추기 전에. 지금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다, 틀렸다라고 인식을 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뭐다? 손짓이다. 물론 아주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말하기에 앞서서 수백 밀리세컨드, 수백 천분의 1초 앞서서 손짓을 멈춘다. 자, 그러한 시퀀스 순서는 하고 이제 여기 주제문이에요. 첫 번째 문장은 인트로. 주제를 설명하기 위한 상황을 설명했고, 그러한 순서는 나타냅니다. startling notion, 놀라운 개념을. 뒤에 대신 동격절이 되겠습니다. 어떤 개념? 우리의 손은 정말로 알고 있다. What you are going to say. 우리가 뭘 말하고 있는지. 말하기 전부터 이미 손짓이 먼저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뭐 하기 전에? 우리의 의식적인 마인드가 do 하기 전에. 그럼 이때 do는 대동사로 앞에 있는 뭘 대신 받아요? know를 대신 받고 있는 대동사. 즉 우리의 의식적인 사고, 생각이, 마음이 알기도 전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손이 먼저 정말로 알아요. 이거죠. 라는 개념. 그리고 사실 이것은 be the case, 사실이라 그러하다. 제스처, 손짓은 can mentally prime. 이때 prime 무슨 뜻? 준비시키다. 손짓은 단어를 준비시킵니다. so that이 나오면 둘 중 하나죠. 목적 아니면 결과인데 여기서는 목적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적절한 알맞은 말이 come, 우리의 입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손짓이 정신적으로 단어를 준비시킨대요. 따라서 사람들이 뭐 할 때 people are prevented 수동태고요. prevent 목적어 from ing인데 목적어가 주어로 나오고 수동태가 됐죠. 사람들이 손짓하는 것을 방해, 금지 받았을 때, 되었을 때 그들은 less fluently, 덜 유창하게 얘기합니다. 즉, 그들의 말하기는 becomes halting. 자, 이때 halt는 무슨 뜻? 중단되다. 즉, 이때는 보어가 됐죠. 현재 분사로. 그들의 말하기는 끊어지게 됩니다. 왜요? 그들의 손이 are no longer 더 이상 제공할 수 없어요. 그들에게 뭐를? 다음 단어를. 그리고 and the next 다음 단어도. 그래서 다음 단어, 그 다음 단어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Not being able to gesture. 자, 동명사 주어인데다가 부정이네요. 단수 취급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손짓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deleterious effect, 해로운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즉, without gesture, to help our mental process alone까지 전면구를 여기까지 함께 보셔야겠네요. 손짓이 없는 채로 우리의 mental process alone,
자, 요것도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잘 보시면 돼요. 손짓이 없으면 어떤 손짓입니까? 우리의 정신적인 과정을 얼렁 쭉 이어서 도와주는. 그럼 얘는 이렇게 수식. 그러면 우리는 remember less useful information. 유용한 정보를 덜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제를 덜 잘 풀 수도 없고, 우리는 are less able to explain our thinking. 우리의 사고를 잘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far from ing 무엇이 아니라 전치사 뒤니까 당연히 동명사가 올 거고요. 그 다음에 tag along 뒤따라가다. 즉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speeches 말하는 사람의 clumsy companion 어설픈 동반자로서, 즉 말하기에 어설픈 동반자로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제스처, 손짓은. 즉 말하기에 따라서 그냥 뒤에 따라 나오는 그냥 당연한 그런 뭐 동반자가 아니라 제스처는 reading 엣지. 이때 엣지 무슨 뜻? 중요한 단어입니다. 역할이란 뜻이죠. 우리의 사고에 reading, 선도적인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하고 두 번째 문장 주제문 보시고 마지막 문장도 주제문의 강조로서 중요한 문장, 핵심 문장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평소에도 말할 때도 느끼는 것처럼 똑같이 말하기와 손짓은 거의 동시 발생, 함께 발생하는데 알고 보면 손짓이 우리가 말하기보다 좀 더 앞서서 말하기를 이끌 수도 있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 정말로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투리 시간을 많이 줄이셔야 돼요. 다 아시겠지만 틈틈이 자투리 시간들이 소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대한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하고 가능한 한 많이 쉬시면서 방해가 되는 것들 아니면 단순히 킬링 타임이죠. 시간을 그냥 보내는 데 쓰는 것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핸드폰이겠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줄이면 좋겠어요. 3번입니다. 근데 보상 심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도 강의를 한 몇 분 정도 나올 거예요. 아마 40분에서 한 50분 사이 정도의 러닝 타임이 나오는데 아마 이 강의 듣고 나면 바로 핸드폰을 들걸요. 보상 심리예요. 공부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5분, 10분.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도 조금 계획적이면 좋겠고. 3번을 보시죠. 자, 얘는 조금 난해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잘 보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혹시 내신이든 뭐 다른 뭐 모의고사든 간에 특히 영어나 국어는 혹시 지문만 읽었을 때 내용 정리가 잘 되지 않으면 해석지를 조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예 해석지를 먼저 두 번, 세 번 읽어보고 나서 한글로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저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내신에서는 그렇죠. 첫 번째 문장을 주제문으로 보실게요. despite니까 전치사고 뒤에 절이 아니고 구가 나왔겠죠.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의 차이점, 즉 what has happened and what is to come. despite는 여기까지 이렇게 볼 거예요.
것이고, 그 다음 문장에서의 it은 가주어, 그다음에 수동태가 되어졌고, 그다음에 대절이 진주어입니다. 문장 구조부터 먼저 봤어요. 다시 처음부터. 과거와 미래의 차이점, 즉, 그럼 여기 what has happened는 이게 과거고요. 그다음에 what is to come은 이제 미래가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의 is to come은 비투용법이에요. 비투용법, 예정입니다. 비투용법.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 알고 계시죠? 과거와 미래의 차이점, 즉 발생해왔던 것, 즉 지금까지 발생해온 것, 즉 과거와 발생할 것, 즉 올 것, 미래, 이 둘 사이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절이라고 보통 말할 수 있다, 즉 제시된다, 보여진다. 과거에 대한 우리의 감각이 has always been influenced, 완료 수동태, 항상 영향받아 옵니다. 뭐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의 관점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우리의 관점. 내용 파악했어요? 과거에 대한 감각은 미래에 대한 관점에 의해서 영향받는다. 레볼루셔너리스, 혁명가들은 항상 look to 또는 look into, 참고하다, 검토하다, 조사하다. 과거를 뭐 하기 위해서? 목적. 그들의 미래의 cause 대의, 즉 대의 명분, 즉 앞으로 그들이 해야 되는 어떤 중요한 일, 그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과거를 참고한대요. 여기 as를 보시면 뒤에 바로 동사가 이렇게 수동태로 왔는데요. 주어가 없어요. 그리고 도치된 것도 아니죠. 수동태니까요. 그럼 따라서 이때 as를 유사관계 대명사라고 보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유사관계 대명사. 즉 관계 대명사처럼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as의 선행사를 이제 앞문장으로 선행사를 보시면 내용상 될 것 같고요. employ, 충분히 입증되어진다. 예시에 의해서. 내셔널리즘으로부터 커뮤니즘까지. 이렇게. 즉 민족주의에서 공산주의까지의 예시들에 의해서 충분히 입증 증명이 되어졌던 앞문장 이거죠. 즉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보니까 민족주의부터 공산주의까지 다양한 체계 속에서 보면 미래에 무언가를 만들고 바꾸고 혁명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과거의 사실들을 참고했다라는 예시 뒷받침 문장이에요. 첫 번째 문장에 대한. 이렇게 보면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즉 과거에 어떻게 했고 어떠한 방식으로 했을 때 성공하고 실패했는지 또는 어떤 과정을 겪었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과거의 사실들을 바탕으로 참고해서 미래에 도모해야 되는 일들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미래라는 것은 has often been seen as, 얘도 똑같이 완료 수동태고 see as be인데 이렇게 수동태가 돼서 seen과 as가 붙었죠. 미래는 종종 variously, 다양하게 뭐로 여겨졌다? 잃어버린 시간의 회복으로 여겨졌다.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회복, 이게 또 무슨 말일까요? 즉 과거에 하지 못했거나 과거에 했었던 것들을 다시 또 하거나 못했던 걸 또 하는 것.
그래서 미래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반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as a replication 나왔네요. 복제죠, 복제. 복제로서. 그래서 이제 as에 걸리는 걸 이렇게 똑같이 보시면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회복, 그것은 즉 이렇게 as 두 개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부연 설명해줘요. What is established? 관계사화시고 확립, 설립되어졌던 것, 즉 과거에 이미 끝난, 완료됐던 것들에 대한 복제, 반복. 그리고 두 번째, as a mother, benefited by a hearing age long gone. 얘는 이렇게 보시죠. 오래전에 이렇게 사라진, 즉 예전에 끝난, 사라진 영웅에 의해서 이거죠. 영웅에 의해서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모델로서. 사실은 as 저 두 개가 같은 의미긴 해요. 이 문장 다시 보시죠. 미래는 종종 다양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시킨 거다라고 본대요.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끝난 것들에 대한 복제, 즉 같은 일이거나 비슷한 일이 반복이 되고 또 한다는 얘기고, 또는 오래전에 없어진 이미 끝난 영웅에 의한 이야기, 사건들에 전달되어진 모델, 후세에게 이런 것들로 본대요. 미래라는 것은. 자, 그 다음 문장. 역사에 대한 쓰기라는 것은 be based on 무엇에 바탕을 두다. understanding or explaining. 미래의 결과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바탕을 두고 있는 게 역사의 글쓰기.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이미 사실 지나간 거긴 하지만 그것은 즉 다시 보면 뭐다? 미래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이해해서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역사다. 근데 그 미래의 결과라는 것은 were known to, be known to죠. contemporaries, 그 당시, 즉 그 당시 역사의 배경이 됐던 그 당시에 사람들에겐 알려지진 않았던 그러한 미래의 결과.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오늘 그리고 내일. 근데 내일이 되면 오늘의 입장에서 볼 때 내일은 미래긴 하지만 내일이 되면 어떻게 해요? 오늘은 즉 어제가 돼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 어제에 대한 얘기를 쓰는 것이 바로 역사인데, 근데 어제를 살았던, 즉 오늘을 살았던 우리는 당연히 내일, 즉 미래의 일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오늘이 됐을 때 어제, 즉 오늘에 대한 얘기를 쓰는 것이 바로 역사다. 하지만 어제를 살았던 우리는, 오늘을 살았던 우리는 내일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조금 말장난 같긴 하지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뭐 때문에? 역사가들은 하인드사이트, 통찰력의 이익을 가지고 있대요. 능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과거는 nothing more than도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지만 이거는 그냥 no more than 이렇게 보셔도 돼요. 즉 얘는 only입니다. 다시 역사가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과거라는 것은 단지 accumulation of futures, 미래의 축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데 그 미래는 다시 뭐다? 지금 우리에겐 과거인 미래. 아까 설명했듯이
오늘은 현재지만 그게 내일이 되면 오늘은 즉 다시 어제가 될 거니까. 결국 역사라는 것은 오늘이 매일매일 쌓이는 거죠. 오늘이 매일매일 쌓인다는 얘기 뭐야? 과거가 계속 꾸준하게 축적이 돼가는 과정이란 얘기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통찰력을 역사가들은 가지고 있으니까, 즉 미래의 결과, 즉 미래는 뭐겠어요? 오늘이면서 즉 과거인 거죠. 그것들을 통찰력이 있어서 이해하고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역사의 글쓰기다. 이렇게. 그래서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단 좀 rather than 뒤엔 동사 원형 왔는데 요거는 seeing 하고서 동명사를 써도 무방은 합니다. The hand of the past. 과거의 손길이 항상 shaping the future. 저희는 이렇게 끊어서 목적 꼈고 이렇게 보시죠. 과거의 손길이 미래를 항상 만든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렇죠? 그렇게 보기보다는 오히려 it can be seen in reverse. 그것은 즉 과거는 반대로 보여집니다. in reverse, 반대로 보여진다. 반대로 보여진다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제 결론적으로 반대로 보여진다. 역사라는 것은 오늘인, 즉 어제가 매일매일 쌓이는 축적의 과정이다. 따라서 오늘은 즉 과거가 될 것이고 내일도 또한 내일 모레가 되면 과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관점을 그냥 과거가 계속 쌓여져 온 것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보단 다른 관점으로 본다. 즉 내일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오늘인 과거를 참고해서 본다. 즉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가진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문장이 끝났고, 뒤에 문장 보시면 with 분사 구문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수동태가 됐죠. with 분사 구문입니다. 이때 있은 과거고요.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감각, 즉 그 과거를 being shaped, 형성되어지는 것처럼, 뭐에 의해서? orientation to the future, 미래에 대한 방향성. 이거죠. 핵심은 이제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서 그러한 관점의 기준을 뒀기 때문에 뭐다? 과거가 미래를 만든다라기보단 미래에 대한 방향성,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보니까 우리는 과거를 우리가 참고해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내용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nothing more than인데 no more than과 같고요. 근데 여러분이 혼동이 될 만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not more than, not more than은 at most고요. 즉 직역을 하면 뭐뭐보다 더 많은 건 아니야. 즉 at most, 기껏해야 요 정도란 뜻이고, 그 다음에 not less than, not less than은 at least예요. 얘도 직역을 하면 뭐뭐보다 더 적은 건 아니야. 즉 최소한 요 정도는 있어 이거예요. 그래서 혼동 어휘니까요. 반드시 완벽하게 암기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 이제 핵심 이제 베버의 법칙인데요. 베버의 법칙은 자극의 크기에 따라서 구별을 쉽게 할 수 있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건데 저는 처음에는 베버의 법칙에 대한 인트로 이런 것에 관한 것이야 라고 먼저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전부 다 지문이 예시입니다. 마지막 이제 덫으로 결론을 맺는 주제문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죠. 웨버의 법칙은 concern 무엇에 관한 것이다. perception of difference 차이의 인식 뭐와 뭐 사이에 두 자극에 자극이 두 개가 있으면 그 두 자극에서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바로 웨버의 법칙의 핵심인데 결론은 아니죠. 이제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가 이제 결론이 될 거고 이 suggest 대절 이것은 대절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아마도 감지할 수 없을 겁니다. 1mm 차이를 뭐 했을 때 우리가 라인 즉 466mm와 467mm 길이의 선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아마 알아차리지 못할 겁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아마도 1mm 차이를 감지할 수 있대요. 뭐 할 때? 우리가 comparing, 비교할 때 2mm의 길이의 선과 3mm의 길이의 선 이때 원은 부정대명사로 라인이죠. 라인. 이것을 비교할 때는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한대요. 앞으로 이제 대절 두 개가 오겠죠. another 뒤엔 단수 취급인 거 아시고 단수 명사. 그래서 이러한 원리의 또 다른 예시는 대절이다. 단수 동사고. 우리는 촛불 하나를 알아차릴 수 있죠. 뭐 할 때? 그것이 수동태입니다. 촛불이 켜졌을 때. 그렇지 않으면 어두운 방일 때. 그렇지 않으면 즉 촛불 하나를 켜지 않았으면 어두운 방일 때 촛불 하나는 쉽게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촛불 하나가 켜졌을 때 수동태 어떤 방에서 관계부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뒤에 완전한 문장입니다. 100개의 촛불이 이미 타고 있는 켜져 있는 그러한 방에서 촛불 하나를 켰을 때는 우리는 아마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 촛불 하나의 빛을. 따라서 just noticeable difference 줄여서 JND 원래 줄임말입니까? 요즘은 하도 말들을 많이 줄여서 just noticeable difference 즉 겨우 알아차릴 수 있는 차이 이것은 다양합니다. 뭐에 따라서 function of strength of the signals 그 신호의 강도 이죠. 신호의 강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 JND가 더 커요. Very loud noises 매우 큰 소음에 대해서 소리에 대해서 뭐보다 그것이 is for much more quiet sound 매우 작은 조용한 소리보다 그래서 a sound 소리가 is very weak 약하다면 우리는 tell that another sound is louder 이때 tell은 무슨 뜻? 무슨 뜻? 구별하다.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소리가 is louder 더 크다라고. 비록 뭐일지라도 it is barely louder.
그것이 barely니까 간신히 더 크더라도. 그럼 소리 두 개가 있는데 소리 둘 다 작다면 작을 때 어느 한쪽의 소리를 구분하기가 더 쉬운 거죠. 근데 소리가 둘 다 커.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커서는 안 되는 거고 어떻게 해요? 훨씬 더 커야 돼요. When a sound 뭐 이런 거는 쉽게 이해되죠. 어떤 소리가 매우 클 때 to tell that another sound is even louder. 요거는 부정사 주어네요. 특이하게 오랜만에 보이죠. That another sound is even louder. 다른 소리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주어인 줄 알았더니 주어가 아니네요. 뒤에 다시 주절이 시작되니까 얘는 주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얘는 목적이라고 봐야겠네요. 대절을 구분하기 위해 또 다른 소리가 훨씬 더 크다. 비교 강조. 라는 걸 구별하기 위해서는 it has to be much louder. 훨씬 더 커야 됩니다. 이거죠. 이건 쉬운 예가 하나 있죠. 수업 시간에 떠드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은 조용한 편인데 옆에 친구랑 어떻게 해요? 속삭여도 잘 들려요. 금방 들키죠. 근데 시끄러울 때 운동장이나 뭐 공연장, 뭐 쇼핑몰에서 어떻게 해요? 작은 소리는 잘 안 들립니다. 뭐 쉬운 예시로 잘 이해가 될 거죠. 따라서 베버의 법칙은 대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뒤에 바로 이어서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나와요. 더 어렵다. To distinguish, 구분하는 것. Between two samples, 두 개의 표본 사이에서 뭐 할 때 그 두 개의 표본이 더 클 때는 더 강한 수준일 때 뭐에? 그 자극에. 즉 자극이 크고 강할수록 구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극의 크기가 클수록 구분하기 어렵다. 인식하기 어렵다. 반대로 얘기하면 자극의 크기가 작을수록 구분하기는 조금 더 수월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5번으로 가겠습니다. 강의 내용을 놓쳤다면 혹시나 중간에 멍 때리고 혹시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당연히 다시 들으시거나 또는 저와 만났을 때 질문을 꼭 하셔야 됩니다. 필요하신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다시 해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내용 파악이 돼야 문제 푸는 것도 정확해질 거고 속도도 날 거예요.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자, 전문가들의 지식 전달인데 전문가가 지식을 전달할 때 그 지식은 뭐다? 명시적이다. 명시적이지 않다. 즉 불분명하다. 반대로 암시적이거나 직관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문장 이 당연히 가주어죠. 대절이 진주어고. 보통 대절이라고들 말합니다. those can't do. 즉 할 수 없는 사람이 가르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정확할 겁니다. 투부정사, 얘도 가주어, 진주어죠. 투부정사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즉, 첫 번째 문장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줘요. 좀 더 정확할 거예요. to say 대절이라고 말하는 것이. 즉, 할 수 있는 사람은 can teach the basics. 기본을 가르칠 수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A great deal of expert knowledge. expert knowledge 전문 지식이 되겠죠. A great deal of 많은 전문 지식은 is implicit. 이런 어휘들은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죠.
늘 얘기하지만 그 글의 소재, 즉 우리가 보통 글감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그 소재에 대한 설명, 즉 상태나 설명, 보통 이것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보통 빈칸으로 나오죠. 그래서 항상 소재부터 글감부터 파악하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물론 글의 내용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첫 단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소재에 대한 상태 설명하는 단어들이 물론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빈칸으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죠. 또는 반이어가 들어가서 뭐 어휘 문제로 나온다든가. 그래서 많은 전문 지식은 암시적이다. explicit, 명시적이지 않고, 즉 불분명하다, 명확하지 않다죠. 더 further,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당신이 마스터리 숙달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 뒤에 문장 구조 확인하셨어요? 주어, 동사, 그다음에 끊고 have의 목적어가 지금 앞에 있는 요거죠. 자, 숙달의 방향으로 나아갈수록 진전할수록 여러분들의 점점 더 적은 의식적 인식을 갖게 될 겁니다. 뭐에 대한? fundamentals, 기본에 대한. 아까도 했죠. 그래서 기본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렵다. 기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줄어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장 주제만 보시면 되겠어요. 많은 전문 지식은 명시적이지 않고 암시적이다. 많이 알면 알수록, 즉 숙달을 하면 할수록 정확한 기본에 대한 지식, 인식을 가질 확률은 적다. 가능성이 적다. 자, 뒤에 예시가 나옵니다. 실험은 대절을 보여줍니다. 능숙한 골퍼와 와인 아피시오나츠. 자, 와인 애호가는 have a hard time. have a hard time ing.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설명하는데 어려워해요. 그들의 putting and tasting techniques. 여기서의 putting은 뭐겠습니까? 푸팅이라고 보지 마시고 퍼팅이라고 보셔야겠죠. 공을 치는 거. 자, 골프 애호가들이, 골프 선수들이 공을 치는 것이나 먹는 기술, 즉 이제 시음이라고 하면 되겠죠. 와인을 마시는 것. 이것을 설명하는 게 어렵대요. 심지어 asking them to explain their approaches is enough. 자, 이 문장 보시면 즉 무슨 얘기냐면 하고 나올 때 이만큼은 주어고요. 동명사 주어예요. 그다음에 ask 목적어, 투부정사 오형식 구조고, 그들이 explain their 그들의 접근 방법, 즉 퍼팅하는 방법이나 시음하는 방법, 또 어떻게 하는지 과정과 노하우를 설명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면 enough 투부정사, 그들의 퍼포먼스 수행을 방해할 만큼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stay on 뭐뭐인 상태로 있다. stay on autopilot 자동 조종 상태에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숙달이 되어져 있고 능숙해서 어떻게 해요? 의식적으로 행동하지 않아도 몸에 배어져 있는 방식으로 공을 칠 것이고 시음을 할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A부터 A, B, C 즉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해 달라고 하면
이미 그들의 수행은 방해가 되어질 뿐이에요. 즉 그들은 어떻게 한다? 자동 조종 상태. 하나하나 기억하고 되뇌이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먼저 공을 치고 시음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해 달라고 하면 오히려 수행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 또 예시를 볼까요? 내가 처음 봤을 때 지각동사, 엘리트 다이버가 to 목적격 보어, 원형 부정사. 4.5 네 바퀴 반의 somersault 공중제비 하는 걸 내가 처음 봤을 때 물어봤습니다. How he managed to spin so fast. 그렇게나 빨리 manage to 해내다. 회전하는 걸 어떻게 해냈는지를 내가 물어봤어요. 했더니 그의 답은 그냥 go up in a ball 이거죠. in a ball 동그란 모양으로 go up 올라가세요. 즉 그냥 몸을 말아서 뛰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겠죠. 전문가들은 종종 하고 이제 다시 주제문에 대한 강조. 전문가들은 종종 have a intuitive understanding of a route. 이때 루트는 방식이에요. 방법. 방법에 대한 또 나왔네요. 직관적인 핵심 어휘. 직관적인 이해만 가지고 있어요. 직관적이다. 즉 그렇게 쭉 해오던 루틴대로 몸이 배워져서 숙달한 상태이다. 그들은 스트러글 투 부정사 명백하게 분명하게 스트러글 투 부정사 설명하는 걸 어려워해요. 모든 단계를 할 수 있는 즉 해야 하는 모든 단계를 설명하는데 힘들어합니다.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 이게 빈칸이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엔 그들의 뇌에 덤프 이렇게 볼 건데 이때 브레인 덤프는 포괄적이고 대략적으로 설명하는 걸 얘기합니다. 보통 덤프는 가서 쏟아 부은 이만큼 많은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뇌 속에 들어있는 그러한 정보는 이거죠. 그것은 부분적으로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쓰레기는 무슨 뜻일까요? 즉 횡설수설한다. 즉 직관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쓰레기로 가득 찼다. 즉 명시적이지 않고 암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쓰레기는 즉 그들의 전문 지식을 얘기하지만 횡설수설, 즉 설명을 A부터 기본적인 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을 빗대어서 표현한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맨 마지막 문장은. 자, 이렇게 해서 14강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늘 강조하는 거 해석을 분명히 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는 소재 확인, 그 다음에 주제문의 확인, 그 다음 세 번째 어떤 단계 어떻게 한다? 글의 흐름, 예시, 대조 이렇게 어떻게 글을 설명해주고 있는지 우선 그거부터 파악하시고 문법 이런 건 이제 독해에 도움되고 필요한 필수적인 부분만 먼저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내용 파악부터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이제 시험이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죠. 감기 조심하시고 파이팅 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